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스스로 정리하는 삼국시대에서 삼국시대 음악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는 3페이지고요. 자, 우리 그동안 수업 시간에 많이 배웠던 건데 한번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갈게요. 삼국시대 음악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천의식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네요. 제천의식. 자, 제사인데 하늘에 지내는 제사라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지내는 제사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하늘에 지내는 제사, 제사의식을 뜻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어떤 형태인지 서술해 보라고 했는데 현재로 따지면 굿과 비슷하다, 굿과 비슷한 형태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굿은 우리 음악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이때 음악이라는 거는 악기 음악뿐만 아니고 노래, 사는 성악, 그리고 춤까지 있는 종합예술 형태라고 했죠. 종합예술 형태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써주면 너무 좋겠어요. 만약에 기억이 잘 난다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상고시대에 또 어떤 악기가 있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고라는 악기가 있었다. 자,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악기가 있었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어떤 종류, 어떤 분류의 악기가 있었느냐, 그거를 단순하게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고라는 악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해보자면은 대표적인 악기는 현악기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어요. 단순하게 현악기이다 이렇게 답을 해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고구려에 관련된 문제인데 대표적인 음악 연주자 그리고 악기에 대해서 서술해 보라고 하네요. 일단 대표적인 악사와 악기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대표적인 악기는 거문고이고, 이 거문고와 관련된 인물이 한 명 있었죠. 거문고를 만든 사람이자 연주한 사람인 왕산악을 떠올리면 되겠어요. 왕산악. 그래서 거문고를 잘 연주한 사람이자 만든 사람은 왕산악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이 악기는 현재와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해요. 그쵸? 우리가 무용총 이런 거를 들여다 보니까 지금과는 조금 달랐는데 현과 괴의 개수가 달랐죠. 현과 괴의 개수가 달랐다 라고 써주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랐냐.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었냐면 사현 17궤, 궤의 개수가 훨씬 많았고요. 현재는 6현 16궤였어요. 16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4현 17궤였지만 현재는 6현 16궤로 변했다라는 걸 써주시면 되겠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으면 그냥 현과 궤의 개수가 달랐다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우리 거문고에서 현과 궤라는 거 많이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떠올리면 되겠어요. 자, 지금 쌤이 거문고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거문고라는 말보다는 어떤 말을 써주는 게 더 좋을까요? 그 당시의 용어였던 현금 또는 현학금 이렇게 써주면 더 좋겠죠? 현금, 현학금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좀 어렵지만 끝까지 한번 예전에 했던 거를 떠올리면서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백제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일본에 관련해서 나온 문제는 사실 삼국 중에 백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 하면 바로 백제를 떠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일본과 함께
교류를 했던 나라로서 어떤 나라인지 얘기를 해보자면 백제이고, 대표적인 악사의 이름은 미마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돼요. 뭐 계고, 법지, 만덕 이런 사람들 얘기해도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떠올리기에는 미마지가 떠올리기에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이 미마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논술을 할 때 당장 떠올리기 좋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법지 계고 맘덕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사실 제가 잘못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삼근 기마차 진노 진타 이런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은 사실 쌤이 수업 시간에 얘기하진 않았어요. 헷갈릴까 싶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그냥 대표적인 악사의 이름으로 미마지 이런 사람 쓰면 된다고 했어요. 그 외에 아까 얘기했지만 진노 진타 이런 사람 써도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는 거 웬만하면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미마지가 전달했던 음악, 춤, 노래 이 형태의 음악의 대표적인 것이 뭐였을까요? 맞아요. 미마지 하면 이걸 떠올렸어야 되는데 기악무, 기악무라는 걸 떠올려야 한다. 우리 학습지에서 보면은 이 기악무에서 나오는 게 탈춤이었어요. 탈춤. 자, 어떤 형태인지 서술해 보라고 했는데 뭐라고 쓰면 좋으냐면 교훈적인 불교 이야기를 담은 가면무용국 또는 가면무용국 또는 탈춤 이렇게 써도 돼요. 탈을 쓰고 하는 춤이니까 가면무용국 괜찮죠? 그래서 교훈적인 불교 이야기를 담은 가면무용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넘어가서 또 다른 백제의 문제인데 어느 나라의 유물인가, 금동대왕루가 어떤 유물인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금동으로 만든 큰 향로라고 해줬어요. 자, 이거는 사실 음악 외에도 우리가 그냥 한국인이라면 상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백제의 유물이었고요. 이 유물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5명의 악사, 5명의 악사와 악기의 실제 모습, 그냥 모습이라고 써도 되겠어요. 악기의 모습이 나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악기 모습과 더불어서 연주자의 연주 자세를 알 수 있었다. 그런 말이 나왔었죠. 학습지에도 나오고 실제로 우리가 한국의 유물을 살펴봤었잖아요. 그래서 음악사적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5명의 악사와 악기 모습, 연주자의 연주 자세를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우리가 금동대학로를 단순히 한국사 시간에 배우는 게 아니고 음악에서 배우는 만큼 음악과 관련된 내용을 써주는 게 중요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삼국시대의 마지막 나라인 우리 신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신라와 함께 항상 얘기를 했던 나라가 있었죠. 가야였는데 가야금은 본래 어떤 나라의 악기였는가? 당연히 가야라고 써야 되겠죠. 자, 가야금은 가야의 금이니까요. 자, 가야금, 가야의 가야의 대표적인 악기였고, 어떤 사람이 만들었냐? 가야의 왕인 가실왕이 만들었죠. 왕이 만들었어요. 중국의 악기를 참고를 해서 만든 악기였는데 가실왕이 만들었고, 하지만 우리 가실왕을 떠올리지 말고 그 이후에 또 떠올려야 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누구였죠? 네, 맞아요. 우륵이라는 사람을 우리 떠올렸어야 하는데 왜 우륵을 떠올렸어야 할까요? 자, 그 다음 문제 때문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후에 가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맞아요. 진흥왕 때 가야가 신라의 땅이 되죠. 가야를 정복. 그 이후 신라 땅이
이거는 사실 쓰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긴 한데, 그러면은 어떻게 음악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르기 가야의 음악을 신라의 음악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누구와 함께 했을까요? 아까 선생님 잠깐 실수해가지고 얘기를 잘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법지, 계고, 만덕 이 사람을 얘기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르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제자들? 신라의 제자들인 거예요. 가야에서 기른 제자들은 아니고요. 신라에서 길렀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진 정확하게 안 써도 되지만 우르기라는 인물 한번 다시 생각해주고, 가야가 신라 땅이 되었으니까 이 가야의 음악이 우르기에 의해서 신라의 음악으로 계승이 되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와줬으면 너무 칭찬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또 문제서 또 보도록 합시다.